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유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 말입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야근에 지친 28세 김수진 씨가 있습니다. 한때는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던 그녀였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그 꿈을 포기하고 중견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김수진입니다. 수진 씨 할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할머니의 부고. 수진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를요. 다음 날 새벽 수진 씨는 고향 전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장례식 참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전주역에서 택시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골목. 한옥마을 근처의 이 조용한 동네에 할머니의 작은 한식당 고향집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수진 씨는 혼자였습니다. 가까운 친지분들과 동네분들의 도움으로 장례 절차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식당 앞에는 국화 꽃다발들이 끊이지 않고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구나. 아이고, 그동안 잘 있었니? 보고 싶었다. 식당 옆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김 할아버지였습니다. 수진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분이었죠. 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마지막까지도 수진이가 언제 올까 하시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수진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그럴수록 수진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늘 자랑하셨지. 서울에서 큰 회사 다니는 우리 손녀라고. 그 순간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할머니를 너무도 소홀히 대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손녀를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을요. 식당 안으로 들어선 수진 씨에게는 그곳이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그 따뜻한 공간에서 수진 씨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빈자리를 실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틀 후 수진 씨는 혼자 식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할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방 구석에 있던 낡은 나무 서랍을 열어보니 그 안에서 두꺼운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할머니의 깨알 같은 글씨로 마음의 요리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궁금해진 수진 씨가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를 위한 따뜻한 된장찌개. 당뇨가 있으시니 설탕 대신 양파와 물을 더 넣어서 단맛을 내고. 이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각 요리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 그 재료를 쓰는지,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동네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 아주머니를 위한 감기 떨어뜨리는 생강차, 혼자 사는 최할머니를 위한 영양 가득 미역국. 수진 씨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이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수진 씨는 용기를 내어 김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수첩에 적힌 김 할아버지를 위한 따뜻한 된장찌개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주신 된장찌개가 있다던데. 아, 그거. 할머니가 내 당뇨를 알고는 설탕을 안 넣고 만들어주셨지. 수진 씨가 수첩을 보여주자 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할머니 레시피대로요. 5년 만에 다시 선 주방이었지만 수진 씨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곁에서 배웠던 그 손길들을요. 할머니의 메모대로 양파를 더 넣고 물을 넉넉히 넣어 단맛을 냈습니다. 설탕 없이도 깊고 진한 맛이 났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게 할머니 맛이야. 어떻게 똑같지?
그 순간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요리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면서 수진 씨는 동네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할머니에 대한 소중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었고 수진 씨에게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종종 그분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분을 잃고 나서 얼마나 슬퍼하셨는데 그분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할머니가 맨날 끓이셨어. 수진 씨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물어보면 사람들은 애매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마치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요. 그날 밤 수진 씨는 혼자 식당에 앉아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알고 있는 것은 엄마가 자신이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 주변 사람들은 엄마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 걸까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수첩을 끝까지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과연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수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를 위한 특별한 미역국. 엄마가 그렇게 좋아했던 미역국. 수진이도 엄마를 닮아 이 맛을 좋아할 거야.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그날까지. 진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왜 수진이의 엄마에 대해 이런 식으로 쓰신 것일까요? 수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엄마는 수진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할머니의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밤 수진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비밀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비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할머니의 식당을 다시 열기로 한 것입니다. 부장님 김수진입니다. 죄송하지만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28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할머니의 식당을 다시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할머니한테 받은 은혜를 이제 갚을 때가 됐지. 나도 청소는 할 줄 알아. 같이 하자. 수진 씨는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할머니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의 준비 끝에 드디어 고향집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영업하시나요? 강민수 씨 서울에서 출장 온 3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다가 고향집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미역국 있나요?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수진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첩 마지막에 적힌 바로 그 수진이를 위한 특별한 미역국을 만들어야 할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따라 천천히 만들어갔습니다. 소고기를 볶고 미역을 넣고 참기름을 두르고. 그런데 마지막에 특별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엄마의 사랑을 한 숟가락. 수진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이란 바로 정성과 진심이라는 것을요. 수진 씨는 처음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 마음이 국물에 스며들었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 맛이에요. 어떻게 이런 맛이? 강민수 씨는 2그릇을 더 주문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요. 첫 손님을 보내고 나서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요리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고향집이 다시 문을 연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오시는 이 할아버지는 홀로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할머니 수첩에서 이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레시피를 찾아 아침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오시는 정 아주머니는 시어머니 간병으로 지쳐 있는 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분에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삼계탕을 끓여 드렸습니다. 저녁에 오시는 고등학생 민수는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집중력을 높여주는 호두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사연이 있었고 수진 씨는 할머니의 레시피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나서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음의 병까지 치유받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해오신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요. 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고향집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어딘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혹시 여기 김할머니 식당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는지. 수진 씨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그 남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영영 알 수 없는 건가? 그 남성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수진 씨는 이상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남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와서요. 혹시 이 사진 속 여성을 아시나요? 사진을 본 순간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모습이 어딘지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제 누나입니다. 30년 전에 실종됐어요. 마지막으로 이 동네에서 목격됐다고 해서. 수진 씨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여성이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분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식당 정리를 하던 수진 씨는 할머니 방 장롱 뒤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모습이 낮에 봤던 사진 속 여성과 똑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성이 수진 씨와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거울 앞으로 달려가 자신의 얼굴과 사진을 비교해 봤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할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미영과 함께. 1995년 봄. 미영. 이게 수진 씨의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수진 씨가 알고 있던 엄마의 이름은 미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수진 씨의 머릿속에 할머니 수첩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그날까지. 설마 이게 그 진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진 씨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수진 씨는 박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할머니와 가까이 지낸 분이니 뭔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 이 사진 속 여성이 누구인지 아세요? 사진을 본 박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걸 어디서? 이건 미영이잖아. 미영이요? 제 엄마 말씀이세요? 박 아주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아주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박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내게 말씀 안 하셨구나. 수진아, 너의 엄마 미영이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수진 씨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이는 너를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그리고 그곳에서. 박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아빠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어렸을 때니까.
차라리 교통사고라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나 봐. 28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한 가지는 확실해.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미영이를 잃은 슬픔을 너를 키우면서 견뎌내셨거든. 그제서야 수진 씨는 이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자신을 아꼈는지, 왜 요리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왜 수진이를 위한 특별한 미역국을 마지막에 적어두셨는지를요. 진실을 알게 된 수진 씨는 할머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수진 씨는 그동안 할머니를 소홀히 했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무조건적이었는지를요. 할머니의 사랑을 이어가겠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어요. 며칠 후 그 낯선 남성이 다시 고향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안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찾던 누나.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돌봐주셨더군요. 그제서야 수진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셨는지를요. 수진이의 엄마뿐만 아니라 실종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까지도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 마음을 이어받은 당신도 대단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고향집은 이제 전주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정성 어린 요리를 맛보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도 이제 자신만의 요리 수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요리책 2권이라고 이름 붙여서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서울 사람을 위한 따뜻한 된장찌개.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아들을 위한 사랑 가득한 미역국.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은 요리법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식당 한쪽 벽에는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 씨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잘했다, 우리 수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요리 전문 잡지 기자였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계시다니. 비결이 뭔가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을 담아서 요리할 뿐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할머니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요리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요리 학교를 열어서 할머니의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지금 수진 씨는 새로운 꿈을 품고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요리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요리 선생님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요리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할머니의 비밀 레시피는 이제 수진 씨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특별한 재료와 함께 말입니다. 현재 고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잃어버린 꿈을 되찾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아침 할머니 사진 앞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할머니, 오늘도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껏 요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리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레시피, 사랑 1스푼, 정성 2스푼,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가득히.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잊고 있던 꿈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진 씨처럼 언젠가는 그 꿈이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되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함께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합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꿈의 씨앗은 항상 수진 씨 곁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할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의 비밀 레시피, 그것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 말입니다. 지금까지 할머니의 비밀 레시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가족의 레시피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의 손맛,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 가족의 사랑.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할머니의 따뜻한 미역국처럼 포근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